차크라를 좀 깨우는 이제 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슴 차크라는 존재의 공간, 휴식의 공간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요가에서 물질을 크게 세 상태로 나누죠. 타마스한 상태, 바로 1번 차크라의 공간이었어요. 좀 둔탁한 공간이 1번 차크라지만 또 그런 에너지가 잘 나가는 공간이라서 우리 그라운딩 테크닉을 통해서 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내보내는 연습을 했다면, 라자스의 공간, 물의 공간, 불의 공간, 아랫복부와 윗복부의 공간, 움직임을 통해서 좀 깨웠다면, 가슴 차크라에 좀 의식이 머무르면 우리가 좀 잘 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극단의 에너지가 처음 만나는 공간,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공간이 복부 공간이라면, 양극단의 에너지가 잘 조율되는 공간, 조화의 공간, 바로 가슴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 차크라 할 때는 좀 잘 쉬기 위해서 이런 볼의 도구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잘 태워져야지 또 한 자세에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금요일에는 이제 111배도 하고 플라멩고 플로우로다가 프라나바유가, 가슴 차크라는 프라나바유가 흐른다고 하죠. 프라나는 생명 에너지라는 뜻도 담고 있지만 마음 작용, 욕망이라는 뜻도 또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11배로 다 털어내지 않아지는 프라나바유를 플라멩고 플로우로다가 좀 털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슴 위쪽 공간이 바로 목의 공간이죠. 1번 차크라와 5번 차크라의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외부로 향하는 통로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가네샤 신으로 상징되는 공간이었죠. 인도에서는 이제 코끼리, 보호를 상징하는 장애물을 막아주는 존재로 상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 차크라의 이름도 비슈디 차크라예요. 순수하다, 정화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목 차크라에 있는 목반다를 삼강 시간에 잠갔거든요. 삼강 시간에 목 차크라를 잠그면서 달경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목반다를 복습하면서 삼강 시간에 익혔었던 달경배를, 목 차크라가 또 창조의 공간, 표현의 공간이잖아요. 재즈 요가로 창조 버전으로 우리가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목 차크라, 목반다를 잠가주는 대표적인 호흡법이 바로 사자의 숨이죠. 그래서 뇌신경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얼굴 근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굴 근육을 또 수월하게 풀어내주는 호흡법이 사자의 숨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 상태에 놓이면 침이 또 마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자의 숨을 통해서 혀를 통해 내쉬면 좀 침이 고이는 부교감 신경이 깨워지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잘난다라반다, 거미줄, 그물망이라고 상징되는 목의 근육을 사용시켜주는 오늘 목반다도 한번 잠가볼 것이에요. 그래서 재즈 요가를 저희가 지난달에는 시크릿 팟이라는 노래 가사가 들어있는 비스타라는 곡에 맞춰서 했었거든요. 바로 시크릿 팟, 보호가 필요한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우션의 말해줘라는 곡으로다가 재즈 요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순수함, 정화, 창조, 소통의 공간. 그래서 목 차크라를 개발시키는 가장 좋은 명상법이 침묵 명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가에서는 그것을 모우나 명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난 후에는 웬만하면 말을 아끼는 것이 목 건강에 이롭다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비율과 침묵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조금 자각할 수 있는 요가 시퀀스가 있어요. 아시탄가를 마무리하는 시퀀스를 피니싱 시퀀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피니싱 시퀀스를 보면 침묵하는 자세가 2대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소통하는 자세, 목의 앞쪽을 열어내는 자세가 그 후에 1대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와 소통하기 전에 내부와 그 2배 이상의 시간을 잘 가지면 외부와 좀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피니싱 자세를 익혀요. 어깨서기 자세, 쟁기 자세 모두 침묵하는 자세고, 물고기 자세, 우다나바유를 깨워주는 자세죠. 그래서 목 차크라가 잘 활성화되면 프라나바유가 잘 위로 상승됨으로써 죽음의 순간에 영혼이 아래로 빠지지 않고 위로 잘 상승된다고 하죠. 그래서 요기들은 이 목 차크라 흐르는 우다나바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우다나바유가 잘 활성화되면 몸이 정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하품이 일어나거나 트름이 일어나거나 말을 또 잘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피니싱 시퀀스로다가 우다나바유도 한번 띄워볼 것이에요. 그래서 가슴 공간이 물질 중에서 조금 순수한 물질 상태, 바람을 상징했다면, 여름의 훈풍과도 같은 그런 휴식의 에너지를 상징했다면, 목 차크라는 조금 더 순수한 물질로 분류된다고 해요. 그래서 공의 상태, 에테르 아카샤의 상태. 그래서 삶 안에서 비슈 차크라의 의식 상태에 머무르면 그런 텅 빔의 순간을 조금 더 수월하게 수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그 텅 빔의 순간을 수냐타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좋은 명상법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책 오늘은 이제 9장을 읽고 있는데 10장의 그 명상법이 이제 격관 명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전전두엽 활성화하면서 그래서 쿵박 수련, 오늘도 숨과 숨 사이에 머무름으로써 그 텅 빔의 순간도 한번 허용해 볼 거예요.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이 순조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좀 깨닫게도 되잖아요. 그 순조로운 상태를 좀 자연스럽게 허용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수냐타의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쿵박 수련도 한번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가슴 차크라가 촉각과 그 연결감이 있었다면 촉각의 에너지를 좀 섬세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목 차크라는 소통의 공간, 청각과 연결감이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청각을 재감시켜주는 호흡법이 있었죠. 브라마리 꿀벌 호흡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율신경계를 조율시켜주는 대표적인 호흡법, 명상법으로 권장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카일 융과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카일 융과 차크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제 각 차크라마다 조금 수련하면 좋은 자세들이 좀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라운딩 1번 차크라 할 때는 발끝서기 자세를 주로 했다면 요 5번 차크라는 카일 융이라는 학자는 내적인 실제와 외적인 실제가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의 공간, 의지의 공간, 고집의 공간이라고도 표현되거든요. 나의 의지와 더 큰 의지가 공존하는 공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미간으로 올라가면 지수와 품 공에도 영향받지 않는 공간이라고 표현되죠. 초월의 공간, 초연함의 공간. 그래서 나의 의지는 좀 내려놓아지고 더 큰 의지만 남는다고 해서 미간 차크라의 메시지는 내어 맡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적인 실제와 외적인 실제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런 인과의 공간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카르마의 공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달경배는 재즈 요가로 풀고 태양경배는 홍연이라는 곡으로도 많이 풀었고 인연과 연결감이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말하는 대로 삶이 창조된다는 걸 신뢰할 수 있는 공간, 의지의 공간이라고 해서 말하는 대로라는 곡으로도 우리가 풀어냈었어요. 그래서 카르마 요가를 제가 여기다 쓴 이유가 오늘 명상 테크닉, 책에서 제안된 명상 테크닉이 이 카르마 요가적인 테크닉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제가 카르마 요가에 대해 썼어요. 카르마 요가라고 하면은 결과에 기대하지 않는 행위라고 이제 직역이 돼요. 그래서 이 결과에 기대 없는 행위가 결과에 대한 큰 프레임을 확정하지 않고 내가 행위를 잘 하면은 그 결과를 좀 다른 차원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뜻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카르마 요가 안에 하타 요가가 표현되죠. 그래서 우리 하타 요가 수련하면서 이 카르마, 결과 없는 행위를 일으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한번 자각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뇌의 부위에 우리가 의도를 내서 움직임을 하는 뇌의 부위가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는 뇌의 부위가 있잖아요. 이 뇌의 부위는 실은 다르다고 해요. 근데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몸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착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몸의 시스템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시스템의 몸의 흐름을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치유의 경험 또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의 예로 이제 펜달 크레스트 요법과 알렉산더 테크닉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배경자를 인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배경자, 나의 주인자, 관조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이 부정적인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방법, 몸을 잘 움직여주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8장을 읽었거든요. 8장에서는 이제 내부 감각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번 장에서는 고유 감각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움직임 명상을 할 때 이 두 큐로 움직임을 적용하면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 감각, 나의 움직임을 했을 때 나의 내부 감각, 특히나 자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요가에서도 자항 정화 자세들이 있고 바스트리카, 복부에 불을 지피는 호흡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자세들을 하시면서 나의 자항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실 것이고 고유 감각 훈련은 좀 다른 큐를 제시해요. 늘 움직이던 그런 습관의 프레임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내 몸이 그저 흐르는 그 리듬을 좀 신뢰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테크닉을 이야기하면서 의식이 미치지 않는 곳에 지능을 한번 신뢰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연습을 통해서 몸을 잘 움직여 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장 10장에서는 이제 전두엽 활성화에 대한 명상이 제시되고 있어요. 몸을 잘 움직임으로써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좀 케어가 잘 되면 비로소 나의
나의 진짜 자아를 좀 인지함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을 좀 수월하게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와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목 차크라가 나의 의지와 더 큰 의지가 공존하는 공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짝 힘을 한번 풀어볼 거고, 나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없는 영역에는 의식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볼 거예요. 그래서 힐링 테크닉, 카르마 요가를 권장한 카르마 요가에 대한 힐링 테크닉으로 아카 코드와 할라 코드가 제한되고 있었죠. 요 코드가 또 요 테크닉에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메모도 해봤거든요. 몸과의 잘 연결을 막아주는, 카르마 요가의 그런 연결을 막아주는 두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죠. 첫 번째 코드는 아카 코드, 에너지 쟁탈전. 그래서 그 대상이 원하는 에너지를 그냥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주면 그 고리를 좀 풀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할라 코드, 내가 나를 착취하는 어떤 관념들이 일어났다면, 그 관념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거 관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으로부터 조금 더 수월하게 편안함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라 코드를 내려놓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였어요. 저희가 8월 도서의 제목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코드가 내부 감각과 연결감이 있는 것 같고, 할라 코드가 고유 감각과 연결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의도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영역에서는 조금 힘을 풀어보고, 나의 의도대로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영역들에게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면 좀 더 몸과의 소통을 도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